예. 듀얼 모니터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런 걸 모니터 두 개를 해서 활용하면은 업무라든지 강의를 들을 때 상당히 편리하고 낫다. 자, QR코드는 나중에 뒤에 가서 블로그나 유튜브 자기만의 URL 주소를 가지고 QR코드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면 미리 캔버스라고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제가 조금 험한 말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상판대기가 이렇게 생겼어. 응? 이렇게 생겨서 바로 시작하게 해야 눌러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캔버스의 맨 하단부에 보면은 QR코드하고 바코드가 되어 있어. 그럼 QR코드를 탁 치어. 그럼 여기 두 개가 딱 떠. 그럼 밑에 거는 바코드고 위에는 QR코드다. 그리고 우리는 바코드 쓸 필요는 없고, 그 QR코드가 저장 용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QR코드를 탁 치면은 네 URL 주소를 넣어라 이란다고. 이렇게 요 넣어라 이란다고. 그럼 제가 제 카페 MS 공인중개사 사무소 제 카페 블로그 창입니다. 블로그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럼 박수 좀 쳐야지. 참, 박수 칠 때는 여러분 건강도 좋아지니까. 그래 이렇게 이제 블로그가 해서 요 URL 주소를 탁 치면은 클릭을 하면은 파란 거로 싹 바뀌잖아요, 그죠? 쫙 바뀌어. 그걸 복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사 붙여넣기. 자, 이런 복사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조금 전에 아까 복사한 것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다. 하고 적용을 딱 누르면 이렇게 딱 나와. 이게 내만의 블로그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에 있죠? 예, 있는 거. 이것을 지금 스캔 한번 해보시면은 제 블로그에 링크가 걸립니다. 걸리는 광고를 테스트를 해봐야지, 여러분도. 아유, 참. 근데 블로그는 볼 게 별로 없다. 왜? 난 블로그 열심히 안 쓰니까. 링크가 걸리냐 안 걸리냐 그것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링크 걸렸습니까? 예, 그래, 걸리면 됐고, 확인했으면 됐으니까. 자, 그 걸리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QR코드를 가지고 고객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고객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쁘게 비갖고 치장도 해야 돼. 리모델링 좀 해야지. 이 리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저는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다른 메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S 딱 이래갖고 이런 털을 하나 만들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쁘게 만들어서 요래 넣어놓고 요걸 갖다가 마크를 탁탁탁탁 붙여놓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제가 이쁘게 만들기라고 내 딴은 머리 짜갖고 행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더 이쁘게 할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은 QR코드 어떻게 응용해 섰다는 거를, 이거는 이제 다른 업소, 주택하는 업소 거지만 우리 사무실에 이쁜 소공 둘이가 있었습니다. 직책은 제가 부장으로 붙여줍니다. 지금은 다 개설 등록해서 잘 나가는 공장 전문가 지금 때가 있습니다. 예, 자기네들은 좀 독특하게 하겠다 명함을 세우더라고. 내가 니 누파 이랬는데 빠딱빠딱 자꾸 세우는 거야. 그래서 샤스 명함을 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이것도 참고하라 보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하루가 다르게 바뀐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어요, 그죠?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인공지능을 접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만 가지고 100%다 성장 아닙니다. 저도 이 교환 만들 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기는 하는데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인공지능이 제대로 된 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30%라고 하면은 사람 내 생각이 40%. 내가 공장을 전문했으니까 내가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SNS 검색한 거나 인공지능이 검색한 걸 갖다 다 해서 하는 거니까 합쳐보면은 6대4 정도의 비율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런 그림으로 보시고. 네. 자, 그러면 카페 매물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카페는 네이버 카페도 있고 다음 카페도 있는데 저는 다음 카페를 씁니다. 이런 앱을 딱 따와가지고 태블릿이나 자기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고 그 바로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한 거니까 나중에 제 실제로 제 카페를 요거 로그아웃 시켜버리고 내가 한번 열어갖고 제 지금 쓰고 있는 카페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이거 메모는 보면 안 되는데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다 사진 찍어도 돼. 나는 여러분들 제가 어디까지 계약을 했냐면은 경기도 여주 있죠. 여주 아십니까? 여주에 보면은 여주에 무슨 장안 산단인가 하나 있어요. 그 산단 안에 공장이 한 개 있어요. 한 개. 그게 이름이 뭐냐면은 옛날에 행남작이라고 알아요? 그거 요즘 없어졌어. 부도나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부도나 나가지고 없어지고 들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뭔 업체냐면은 상호가 디코스톤이라는 회사가 되어 있어요. 뭐 만드는지 하면은 우리 식탁이나 뭡니까 싱크대 위에 보면은 인조 대리석 만드는잖아요, 그죠?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에 타산이 안 맞아가고 전부 다 태국으로 다 이전해가서 지금 공장 비어 있어. 비어 있는 것을 단기임대했다. 단기임대. 내 단기임대 했죠? 매매는 얼마에 나왔는데 350억에 지금도 매물 살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건데 이러면서 작업을 한번 해봐도 돼. 니코스톤 딱치도 나와요. 지금 얼마까지 내가 만들어놨나? 250억까지 만들어놨어. 어떻게? 대표님 어떻게 해서 350억에 이렇게 매물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은행에 탁상 감정을 해보니 180억 넣었는데 350억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억 해보세요. 100억을 깎았어. 네? 지금 250억의 매물은 나와 있어요. 살아있고 단기 임대가 들어가서 6개월짜리를 해서 지금 연장하고 쓰고 있거든요. 2,400평을 그게 공장 한 동이 그건 한 3천 몇백 평입니다. 공장 한 동이. 그런데 지금 일부 이렇게 칸을 질러서 2,400평을 임대를 했어. 단기 임대 6개월. 그것을 그때 3만 원인가? 그럼 얼마예요? 한 달 월 차임이 얼마입니까? 7천, 계산 넣네. 7,200만 원. 한 달 달세라 가요, 달세. 달세가 7,200만 원. 공장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7,200만 원이니까 제가 중개보수 얼마예요? 또, 계산 자꾸, 공중에서 시험 칠 때 계산 문제는 다 제꼈는데, 그죠? 자꾸 계산 문제 물어보니까. 그렇지만 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7,200만 원의 달세, 보증금은 놔두고, 7,200만 원 정도 되면 실제 중개보수가 7천 정도 된다. 한 달 달세를 내가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내가 양보했다, 그때는. 나도 단기임대 그때 처음이었어. 그래서 4천 받았습니다, 4천. 우리 사무실에, 부동산 팩토리 나경정 소장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공동을 해서 나눴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공장은 전국구가 무대가 될 수가 있다. 전국구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내가 우리 험한 말로 그런 말 있죠. 내 나와바리 못 알아듣는 사람, 내 업무 영역, 내 해석까지 해줘야 되나? 내 나와바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왜 하루에 안내하고 왔어 업무도 보고 또 이쪽에 안내하고 왔어 하루에 한 3번 4번 할 수 있는 게 내 나와바리 내 업무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잡아버리면 하루 갔다 오면 하루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내 업무 영역을 딱 정해놔 놓고 의외로 오늘 저거는 한번 가야 된다 하면 계획을 딱 잡아서 일주일 계획이나 이렇게 잡아서 뛰어야 된다. 덩어리가 큰 건 뛰어야 되겠죠? 무조건 뛰어야 된다. 내가 지금 말한 거 매물 하나 던졌습니다. 디코스톤 250억 매매입니다. 진짜로. 욕심이 없는 거야. 안 죽네. 아니,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블로그 써봐라니까. 참네. 그래서 블로그를 어떻게 써요? 벤치마킹 하세요. 내가 아까 나경정 팩토리 개사고 남자 노총각 몇 학년 몇 반이에요? 그 40만 원 희망이 있다. 우리 사무실은 상용 오바이다. 저기 생각을 안 하네. 근데 저게 이제 차부터 배는 거야. 하루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이브리드라고 이름 지어줬어. 별명을.
그랜저를 하이브리드 세차 빼가지고 할부 하나도 없이 현찰로 조져붙는 거. 그래서 내가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해줬는데, 이 친구가 상위 5반인데 이 친구도 중개보수를 받을 때 토지 단기 임대를 하는데 이러더라고. 내가 가르쳐준다, 한번 해봐. 이것저것 다 받았다니까. 3개월짜리인가 이렇게 토지 임대를 했는데 다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물을 이런 게 실무잖아, 그죠? 이론 나가 뭐 법이 어떻고, 법은 그냥 찾아보면 돼. 찾아보면 탁 치면은 뭐 산업입지법 탁 치면 쫙 나오잖아. 그걸 갖다 책에다 인쇄해. 찾으면 될 거를. 할 필요 없다. 중개보수 잘 받는 방법, 이런 멘트를 갖다 이런 적어놔야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해서 카테고리를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카페를 만들어 보면 여기 항상 위에 보면 관리라는 창이 있어, 표시가. 요걸 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창이 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뜨면은 카페를 딱 치면 카페 관리 창이 이렇게 딱 열리잖아요, 그죠? 딱 열리면은 요게 지금 카테고리인데, 주기보수 정산서라고 있는 노란색 표시 보입니까? 이게 이제 커서가 여기 딱 되어 있어. 그래갖고 요 추가로 딱 눌리면은 일반 게시판이라고 딱 적어져. 그걸 갖다 여기서 수정하는 게 중개보수 정산서라고 탁 치면은 여기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어요? 댓글 쓰기, 읽기, 체크를 전부 다 카페식으로 탁탁탁 해놔놓고 맨 밑에 적용 탁 눌러버리면은 자기만의 1인 카페가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꼭 이건 진짜 써야 돼. 자, 그러면은 제가 공장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쫙 만들었다 이거라. 그럼 지역별로 다 만들어놨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메뉴에 뭐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접수 매물 나와바리 이래 하려 하다가 사상을 썼어. 그 다음에 또 그거 말고 외곽지구로 또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최근에 접수된 매물, 이게 제일 따끈따끈하잖아, 살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동시키는 거는 간단하거든.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물을 등록할 때는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산업단지 대동 산단 입주업체 이래 하는. 제가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김해, 가장 가깝지는 않아지. 어쨌든 근교에 있는 산업단지가 대동천단 산업단지, 그냥 대동산단. 이게 이제 신설 산업단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신설 산업단지가 딱 들어온다 하면은 거기서 통상 그 산업단지는 절반을 갖다 임대를 놓을 수는 있어. 아시겠어요? 왜? 그 산업단지 입주해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그걸 대비해갖고 절반은 임대 넣어도 좋다. 근데 전체 임대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기억하셔야 돼. 전체 임대는 안 되는데 절반 이하의 임대는 된다고. 그래서 제가 350평을 임대를 계약을 했어. 이제 막 입주하려고 이제 한 개, 두 개 막 들어가는 그 회사를 입주 절반 350평을 임대를 했는데 평당 3만인가 3만 2천인가 하여튼 3만인가 하여튼 1억 2천에 1,180만 원인가 1,190만 원 하여튼 계약을 했어. 중개보수 얼마다? 한 달치 대략이다. 맞죠, 그죠? 내가 받는 게 1,200만 원 돼.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략 한 달치가 되는데 이걸 딱 받고 이거로서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내 사무실 하는 위치에 주변에가 산업단지가 생긴다 하면은 다른 일 제치 나놓고 쫓아가서 거기 입주업체가 어떤 업체들이 들어온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임대 계약을 하면서 그 대표로부터 좀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입주업체 명단을 받았어. 몇 개 업체? 266개 업체. 이거를 매물이 266개가 된다는 얘기지.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공장에서 이 산업단지로 들어오면 이 공장 무조건 처분한다 그랬잖아. 그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파트하고 성격이 달라. 아파트는 내가 이사 온 여기는 여기서 계약하면 이 공장은 또 그쪽 아파트에서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 공장은 소장님 이것도 좀 말 안 해도 알고 있어. 왜? 나는 여기 대해 뭡니까
미리 이 DM 발송도 하고 이래갖고 찾아가가지고 인사 다 노려갖고 그 공장에 대한 재원을 싹 다 파악을 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일 많겠어. 266개인데 내가 했게 안 했게? 안 했다니까. 깰맞아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체력도 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실에 40개씩 내하고 공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 매물이다. 열심히 해라. 네 양타 해모라. 내가 이런 정보를 왔으니 너희는 해모라고 다 던져줬어. 안 해. 나한테 강의 듣는 사람은 영란권에는 너가 해라. 다 던져버려. 왜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도 내고 일을 해야지. 이런 게 하나 오다가 하나 툭 떨어지면은 밤을 쉬어서 해야 되는데 다시 되면 땡 하면 퇴근해야지. 10시 대가 출근하면 자기 사업이잖아. 자기 사업. 맞죠? 예,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매물을 올릴 때 글쓰기를 요 맨 밑에 여기 있죠, 그죠? 글쓰기 탁 클릭해가지고 위에 탁 뜨면은 이제 해당 카테고리 선택하고 글쓰기를 탁 치면은 그 업체를 갖다 하나씩 탁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사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 근데 여러분 그 제목을 정할 때 감전동 122-27 만약에 이랬다 하면 감전 122-27 지분을 하나 넣어주고 상호 넣어주고 규모가 몇 평인지를 넣어줍니다. 규모가 뭐? 규모는 매매는 대지 기준, 임대는 공장 바닥 면적 기준. 아시겠어요? 그래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어떤 규모, 그 다음에 금액. 자, 매매는 뭐 15억, 20억 뭐 이래 억으로 할 거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당 1,300 이런 경우도 있거든. 당 1,100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냐? 평당 1,100, 1,300 이래.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임대 같은 경우에는 3,000에 300 이렇게 하네. 그러면 3,000-300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임대다 매매다 할 필요 없이 다시로 나오는 건 무조건 임대고 당 아니면 억 하는 거는 전부 다 매매다 이 말이야. 이해돼요? 내 말 알아보면 되잖아. 맞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물을 등록했다. 그런데 등록을 할 때 여러 이제 공고 서류를 이렇게 캡처해 온 것도 있지만 공고 서류도 있고 또 현장 사진 찍어 온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카카오맵 들어가서 거기서 캡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 매물 하나에 약 그 자료가 20장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20장 중에서 가장 먼저 올려야 되는 게 이거다. 이게 뭐냐면 뭐라 해놨어요? 현황서. 공고 서류를 보고 이거 다 작성해 놓은 거예요. 언제 접수가 됐고 위치가 지번이 어떻고 위치도는 어떻고 이거 저 현장은 공장이 어떻게 생겨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찍어놔 붙여놔야지. 공장 이렇게 생겼다. 토지에 관련해서 건축물에 관련해서 매매가 어떻다는 거 이거 하나의 모든 설명이 다 끝나. 전환을 하게 되면은 자 한번 볼까요? 그 공장이 지금 현재 감전동 506-40이고요. 토지가 305평 5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개별 공시지가 놔두고 뭐 연면적이 막 한 230, 40평 정도 돼. 이것만 해도 벌써 몇 분을 갖다 일하는데 제가 매물 하나 보내줄 테니까는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찍찍 찍찍 소리가 입에서 났다 손에서 났다 손에서 났다. 알았죠? 네. 이뿐만 아니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도 지점장님 우리가 이 손님하고 이런 계약을 하나 하는데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가 없다. 그 지점장한테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릴 테니 사고자 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과 이 현황서를 하나 보내드리니 빨리 탁상 감정하시고 연락 주세요. 찍찍 입에서 났다 손에서 났다. 이번에는 입에서 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은 탁상 감정해보니까 우리가 실행할게요. 그럼 보다는 바로 계약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수많은 20장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내 거 보면은 이게 제일 먼저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작성하는 것을 나는 저 털도 없는데 파일이 없는데 내가 다 준다 이 말이야. 준다 이 말이야. 그 나중에 내가 책나무 하나 줄 수도 있다. 맞죠, 그죠? 파일을 여러분들 필요한 파일을 싹 다 줬는데 주면은 저도 나는 그대로 남아 있어. 전송시키지도 내 것 그대로 있대. 뭔가 뭐 5분의 1 감해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베풀고, 근데 내 거 손에 안 봤어. 왜든 그 파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들 테니까 주나 안 주나 보자 이래 눈 꼬라보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총무를 하든지 반장을 하든지 뭐 회장을 하든지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여러분들 동기야.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정만철이 인가였고 인가였다는 말 알아들었어요? 그렇지. 나도 넣어가지고 그럼 내가 그거 막 올려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각자 다 다운받으면 되지. 그죠? 그렇게 파일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작성해서 올린다. 근데 여기서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처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연락처 넣으면 큰일 난다, 이거. 연락처 넣으면 안 되지. 등기인하고 연락처, HP,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안 되지.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이걸 다 작성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요거 삭제하고 요거 밑에 없는 걸 캡처해서 보내야지. 맞죠? 이건 아주 기본인데. 자, 그래서 요런 걸 넣는다. 자, 이제 이렇게 넣을 때는 메모를 등록할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되어 있죠. 현황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그 위치도 지도상 위치 어디 좀 이렇게 있는 위치 있는 공장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이용의 그 지적도를 캡처, 건축물 정도,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등기 등본. 지금 2장씩도 돼 이거. 그런데 한 장씩만 내가 올린 거야 샘플로. 자, 그다음 정면 사진, 좌측면 사진. 공장을 할 때는 공장이 제일 중요한 게 그 도로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정면 이게 공장이라 하면은 정면 사진 하나 찍고 요 도로를 끼고 있으면은 이 공장을 포함을 해서 도로를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찍고,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또 찍고 느낌이 또 달라. 이쪽 저쪽 정면 사진 벌써 외부 사진 몇 장? 석 장. 위성으로 찍고 넉 장. 아시겠습니까? 외부 사진만. 그럼 또 안에 들어가고 막 공장 내부 사진 또 사무실 사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찍고는 그 찍기 싫으면은 쭉 이렇게 뭐 동영상은 혹시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방문해서 사무실이가 뭐 이렇게 뭐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다 찍고 공장 내부도 찍고 막 이래 갖고 이 사진을 올린다 이라. 올리는데 이 파일을 캡처하고 절대 버리면 안 돼. 여러분 나는 왜? 혹시 이게 매매가 1300 이게 37억인가 나왔거든요. 공장이 37억이 나왔는데 자꾸 떨어져가면 나중에는 나한테 뭐 32억까지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또 바꿔야 되잖아. 그럼 할 때마다 다시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딱 끄잡아내갖고 바로 금액만 싹 바꿔서 다시 캡처 지워버리고.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거 보관하는 데서 저장 공간 많이 잡고 하지는 않아. 이것도 그 카페 등록할 때 그대로 등록해도 파일로 등록하면 돼요. 저거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아까 여기 했죠. 사진 등록하고 동영상 등록하고 파일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남는 거는 파일로 등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만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다 이거. 자, 그다음 댓글 쓰기. 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그 매물 관리를 참 하기 참 좋은 건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게, 나도 역시 머리가 좋지는 않다. 왜? 기억을 못 하니까. 그것도 침이 온 건 아니고. 근데 자 봐요. 내가 매물이 10개가 이래 있는데 10개 중에 매물이 10개가 있는 것 중에 A, B, C가 있는데 A 매물을 A 부동산에 오늘 하나 보냈어. 이틀 뒤에 C 부동산에 또 소개했어. 손님이 뭐 안 맞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 C, D 막 이래갖고 매물 하나를 갖다가 5군데 보내줬어. B 물건 또 A-, B-, C- 막 보냈어.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보낸지 나 아직 기억을 못해. 그래도 되겠죠? 댓글 쓰기 창란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2026년 콤마 연 하지 말고, 연 하니까 이상하다. 콤마 그죠? 내가 실수했다. 근데 그건 해 년자를 얘기한 겁니다. 아시죠? 그래. 2026 콤마 01 콤마 오늘 18 하면 돼. 18 콤마
콤마 필요 없네 이제. 그래서 A 부동산의 소개이라고 딱 적어놓는 거야. 그러고 등록을 딱 시켜. 그러면 내가 열어볼 때마다 이게 떠. 그런데 보니까 B 부동산에는 3일 전에, D 부동산에는 일주일 전에 풀었네. 내가 소개한 부동산을 다 떠가 있는 거야. 이력이 다 있는 거야. 절대 내 매물 안 뺏겨. 아시겠습니까? 내 매물을 관리하는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매물을 받은 것도 사실은 내가 매물을 보내줄 수도 있지만 매물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을 때는 접수, A 부동산으로부터 접수 받았다 이 말이야. 그걸 잘 해놔야 돼. 그거 잘 못 해놓으면은 손님은 와갖고 계약하자 하는데 어느 부동산에서 받은지 난지 몰라. 정리를 안 해놓으면 급하니까 우선 계약을 했어. 난리 납니다. 그 동네에서 완전 배제, 공장하는 지역에서는 완전 배제당하는 수가 있어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왜? 돈무리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임대 같은 건 임대도 그 몇백만 원씩 일을 하는데 매매 같은 경우는 몇 천만이 되는데 혼자 해먹다고 네가 다 해먹다 하다고 온 동네 소문 다 내본. 그 중개 공동중개 절대로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리를 꼭 이 댓글 쓰기 창을 그렇게 활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해놓은 이 있네. 감전동 152-1 사마상사 이런 딱 나온다. 쫙 나오니까 내가 이 상호만 봐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이거는 바로. 예? 그런데 아까 내가 뭐라 했습니까? 최근에 접수된 내 나와바리 갈로 읽고 딱 때가 있다. 그러면 제일 따끈따끈한 매물이 살아있을 확률이 잘 높은 것부터 처리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어느 정도 공장은 6개월 이상 가는 공장도 있어요. 뭐 좀 규모가 막 몇천 평 이래 되는 거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가는 것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했다가 이걸 어디로? 여기서 여기서 밑으로 이동시킨다. 이동. 그거는 손 하나 안 대도 돼. 요 체크만 해가지고 이동 눌러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 다 이동하기 쉽다. 이렇게 주례를 보내고 싶다. 그럼 주례 칵 눌리면 바로 주례로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앞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매물 관리는 끝. 이거만 해도 아시겠어요? 이것도 부지런해야 돼. 매물 하나 접수되면 막 서류 열어갖고 막 캡처하고 폴더 하나 만들어가 막 담아놓는 거야. 담아가지고 그걸 한 권에 또 쫙 이렇게 등록시켜 놔놓고 이렇게 해놔야 다음에 일하기가 엄청 수월다 이 말이지. 그래 되겠죠? 지금 고개를 좀 더 끄덕끄덕 하는데 나중에 깨라져갖고 안 한다. 우리 그 부동산 팩토리도 안 한다. 이런 징징 짜기만 짜고 해. 왜또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1교시 끝났네. 아이고. 왜 또 오늘 다 해야 되니까 집 일찍 갈 생각나. 꿈도 꾸지 마. 자,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숲을 봐야 된다 이라. 전체 공장의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이걸 알고 난 뒤에 파트별로 들어갈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은 내가 아까 그 발품을 대충 우리가 팔아주는 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지역을 숙지해야 된다. 업종이 뭐가 있고 그 규모가 어떤 100평짜리가 있는지 500평짜리가 있는지 그게 많이 있는지 많이 있는 걸 위주로 도로는 어떻는지 도로폭은 어떻는지 이런 걸 갖다가 파악을 여기서 다 해야 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다른 건 매물 접수입니다. 매물 접수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매물이 접수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매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오니까 매물이 접수됐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의뢰인이 정보 필히 알아야지. 정보를 모르면 그 작업이 됐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보 얼마에 팔 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공장 주인이 예를 들어서 평당 1,300만 원에 팔아주세요 이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싹 돌아 그냥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님 붙여가지고 이러면 할 때마다 찾아가야 돼. 가격 조율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방법을 여러분 꼭 가격 조율을 하는 방법 조율을 해놓은 걸 그 미니멈을 딱 정해나가야 돼. 거기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1,300만 원에 하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1,100만 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1,300 내놓은 게 너무 비싼데요. 뭐가 비싼데요? 내가 살 때 돈이 얼마나 더 갖고 자기 비명을 한다 이거라. 그럼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 자료에 의해서 딱 제시를 해야지 이 사람이 설득이 되지. 에이, 비싼데요. 말로만. 언니가 비싸다 하는 내 공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근거 자료가 뭐야? 과거 매매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례는 어디 있는데? 부동산 디스크 안에 있어. 사례를 몇 개 딱 끄잡아내서 자, 몇 년도 이래서 이래가 지금 현재 개별 공시지가의 지가 상승률을 대입해 보니 단가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장이니까 토지와 공장 건물과 기계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만 넘어갑니다. 기계는 자기가 가져가. 다른 데 가서 그 공장을 하든지 그 공장을 안 한다 하면은 기계를 자기가 처분해. 기계만. 단가를 나도 몰라. 기계가 얼마 할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만 이렇게 매매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같이 매매되는 게 뭐냐면은 공장이 무거운 거 드는 크레인, 호이스트라가 들어보셨어요? 크레인은 아시죠? 근데 크레인은 아는데 와 호이스트를 모를까 이상하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또 무거운 거 세니까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주 공장의 주 7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조선이 뭔지 알아요? 그렇지, 배요. 그럼 배 안에는 전부 다 뭐? 철파이드, 쇠. 그러니까 무거운 걸 다루는 게 근 70%다 이 말이지. 그 외가 이제 식품, 육가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장인데, 왜 있든 그건 차치하고 주로 70% 차지하는 걸 지금 위주로 제가 강의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물이 접수됐을 때는 의뢰인 정보 희망가 뭐 이래가지고 재원파, 이제 재원이 뭐 어떻고 저떻고 호스트가 몇 톤짜리가 몇 대 있다, 동력이 얼마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다시 상세히 설명할 거니까 이제 공장 내부도 촬영하고. 그런데 이제 맨 밑에 중개업소 인근, 중개업소 파악을 하니까 일일이 다 들어간 사람이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중개업소를 너무 많이 알아도 여러분한테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죠? 같은 지역에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업소만 이렇게 알아놔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가 있어. V월드 뒤에 나옵니다. 또 V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옛날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었거든. 거기 같은 건데 바뀌었습니다. V월드라고 돼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중개업소 현황이 쫙 나와요. 전국에 있는 게 다 나와. 그럼 정만철거 치면은 MS 탁 치고 부산 사상구 MS 딱 치면은 보존이 있다가 잘렸다. 보존은 잘라붙고 소공하고 소공만 있지 이제는. 에? 보존이 우리 마누라예요. 일을 안 해서 잘라붙어. 보존이 없어. 하여튼 딱 보면은 그 개설 연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10년이나 20년 정도 오래된 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업소를 딱 몇 군데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주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공장을 하는지, 상가를 하는지 가보면 알아. 그러면 막 좀 공장을 한다 싶으면 이제 출연한 것 중에서 몇 군데 딱 찾아가면은 공장이라는 걸 하는 걸 파악이 딱 되면은 거기서도 또 걸러야 돼. 공장 하고 있는데 통상 가보면은 동그란 판에 앉아갖고 막 딱지치기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일명 하우스라 그러대. 나 훌라 춤추는 거 이거 훌라인 줄 알았는데 훌라 뭐 이런 걸 하는데 절대 그럼 뒤도 돌아보지면 나와야 되고 진짜 일하는 데는 여러분들 판단하잖아요. 딱 일하는 거 표시가 나. 그러면 그때는 뭐 하나?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가. 제가 개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얼굴 알리러 가는 거야. 최소 그 한두 개 알아놓고 왜 절대 그 신의를 깨트리지 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물 분석. 이게 이제 단기별로 넘어오는 게 매물 접수됐으니까 이 매물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공고서를 열어보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매물 분석에는 공고서를 열람을 하고 이렇게 해봅니다. 공고서류, 뭐 등기부, 등기소 권리상 어떻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다음에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걸 열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장을 딱 가봤을 때는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법이 또 뭔데? 그 우리 건축물 대장에 들어가 보면은 그 뭐 무단 증축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적발이 됐다 이러면은 위반 건축물로 빨갛게 표시가 딱 되어 있어. 그게 되어 있으면 아예 그 소유권 이전 안 됩니다. 원상복구 해야 이전되고 공장 등록은 10개 업체 중에서 한 4개, 3개, 4개 업체가 공장 등록하고 산업단지는 100%다 하고 그런데 공장 등록하는데 안 됩니다. 불법 증축되어 있으면 위반 건축물 되어 있으면 공장 등록이 안 된다. 그 뒤에 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불법 건축물이 있냐 없냐. 그런데 공장이 또 통상 어떠냐 하면은 처음에는 불법 증축이 없어. 그런데 공장 등록을 딱 받았다가 이제 끝 받았잖아요. 등록증 손에 딱 검어지면 딱 돌아서 갖고 중증 지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나가 이래 보나 네가 지었나 안 지었나 재검사하러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자기네들은 공장 등록 받고 정축해서 쓰겠죠. 이걸 이제 팔 때 됐는데 사는 사람이 공장 등록하면 철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예, 그렇게 그런 원리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매물 분석에는 공장에는 뭐가 많다? 제일 중요한 게 이 폐기물이다. 폐기물이 뭐 어떤 거예요? 공장에 쓰다 나면 기름 막 그 닦았던 그 걸레 쪼가리, 장갑, 작업복, 작업파 엄청 많고 그 공장 작업하고 난 폐기물 뭐 고무 같은 거 막 이렇게 만들었다가 잘라가 뭐 부스러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째놔서 그거 처리하는데 많게는 몇 천,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 중요하니까 폐기물 때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누수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비 샌다고 해서 막 이렇게 쭉 흐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수 새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공장은 거의 다가 옛날 공장들은 요즘 다 없어지고 요즘 철골 판넬조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쇠로 되어 있대. 쇠로. 비가 샜다 하면 빗물이 타고 내려오면 빗물이 타고 내려온 부분은 뭐가 되어 있다? 녹이 슬었다. 그럼 비가 오늘 안 오는 날은 뭘 봐야 돼? 녹이 서는가 안 서는가 이를 봐야 돼. 그럼 그 부분을 크로즈 찍어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고 비 오는 날 다시 한번 확인한다. 비 오는 거 잡을 수 있겠죠? 비 오는 날도 가보면은 내가 확인 못 했는데 바닥에 물이 떨어졌다 위로 딱 보면 똑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확인도 한번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물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매물 관리는 조금 전에 내가 말을 했죠. 뭐? 매물 관리 어떻게 한다 했어요? 카페 만들어서 해라. 넘어갑니다. 5단계. 자, 이제 매물 관리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뭐? 절반의 타작을 한 겁니다. 절반에. 맞잖아요. 매물을 확실히 내가 딱 검어주고 있잖아. 그래서 공장은 양탄하는 확률이 많이 높아. 왜? 이 매물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게 내거든. 내가 매물 직접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광고 잘해서 내가 손님만 확보만 되면은 내가 거의 양타다 이 말이야. 공동중개하는 소장님보다는 내가 이 매물에 대해서 더 브리핑 잘하고 내 손님이 오면 그냥 요리 그냥. 응? 라면 끓일 때 그 액젓 반숟가락만 탁 넣으면 더 맛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네. 그런 액젓 정도의 차이가 맛의 전체를 평가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그 라면 끓일 때 있잖아요. 에? 멸치 액젓 반숟가락만 탁 넣어갖고 끓여봐요. 진짜 끝내준다. 몰랐던 애 다 이런 박수 또. 그렇게 괜히 또 배고파질라네.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고. 저 요리도 잘해. 내가 아까 식당 한다고 했다 그러잖아요. 요리도 잘해. 어떤 매물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하고 광고 이제 이까지가 절반의 타작이다. 절반. 매물 확보했죠, 그죠? 여기부터는 양타를 위한 여기 위치다. 그럼 뭐야? 광고를 해야 된다. 광고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주택처럼 막 사이트에 몇백만 원씩 주고 막 1년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안 들여도 돼. 손님이 너무 많아도 여러분들 감당 안 돼. 그걸 컨트롤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걸어서 이렇게 안내하는 게 아니고 막 차로 운전이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손님이 모여야 돼. 너무 많이 막 넘치면은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약속은 해놓고 많이 실행을 못하면 진짜 그건 찍혀요. 그 소문나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내만큼 하는 게 적당하대. 이제 요즘처럼 제가 하면은 게을러져. 어느 식으로 하냐면은 매물이 나오면은
현수막을 갖다 붙여요. 여러분 여성들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은 그 이제 의뢰를 하면 붙여달라 떼달라 이러면 해줘요. 이걸 좀 더 줘야지, 그죠? 예. 현수막을 걸면은 그 지역의 손님들만 확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그거 말고는 또 광고 방법 뭐가 있다? 블로그나 유튜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로 해야 된다? 인공지능으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매물 광고를 합니다. 자, 광고를 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연락 오니까 이 광고했을 때 내가 뭐랬어요? 이 광고하면서도 매물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소장님, 우리 공장도 좀 팔아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광고를 딱 올리면 900평, 800평, 1500평, 1200평 이런 공장 주인들이 연락이 와. 우리 공장도 좀 팔아줄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지금 계십니까? 하면서 막 잡아먹을 때 쫓아가야 돼. 맞죠? 그렇게 해도 접수가 된다. 또 두 번째 방법, 광고하다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명함 하나 딱 주고 명함 하나 부탁드립니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미리 뭐 예비 매물 현황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만 모른다? 아까 현황서 봤죠? 봤는데 예비 매물 현황서를 만드는데 금액만 모른다. 금액만. 그러면 대략 시세를 갖다 옆에다 적어놔. 대략 연필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전화를 해보면 대표님 그때 몇 월 며칠 날 저한테 공장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마땅한 매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제 공장 구하셨습니까? 한번 건드려 보면 아직도 못 구했어요. 그래요? 내가 내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매물이 없더라도 막 찾아가고 쫓아가야 돼. 손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장을 구했어. 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축하드리고 축하는 개뿔. 속이 쓰리지. 내가 그냥 뭐 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한번 지나는 길에 한번 인사드리러 한번 가겠습니다. 요 인사 치레야. 하고 난 뒤에는 그런데 저번에 그 무슨 동에 있던 그 공장은 뭐 혹시 어떻게 처분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제 매물 작업을 하는 거지. 쿡 찔러보면 팔아야죠. 그래? 그럼 얼마에 지금 내놓으셨는데? 마땅히 손님 없지만은 선의 거짓말 하는 거야. 제가 손님이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대표님 공장하고 규모가 맞아서 안내를 지금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하면 안 돼. 언제 오는데요? 이래 보면 골 잡으니까 거짓말도 잘해야 돼. 그래 거짓말을 낳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이래갖고 이제 거짓말도 하고 이래갖고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이번 주 중에 약속 잡아서 안내할 때 전화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끝난 거야. 매물 잡고 끝나겠죠? 그래 갖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매물이 엄청 쌓입니다. 매물 없어서 중개 못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느낌 오죠? 자, 안내했다. 자, 안내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것부터 한다. 제일 싸고 흐름한 것부터 한다. 그렇지. 이제 내가 딱 됐네. 제일 좋은 것부터. 그럼 뭐? 세 개를 딱 보러 가자 이러는데 딱 눈에 하나 꽂고 제일 좋은 게 딱 꽂혀버리면 패스. 저거 가기 좀 끝이라니까. 이렇게 진행합니다. 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안 본다 이 말이야. 자기 눈에 한번 꽂혀버리면은 그걸 어쨌든 간에 가격 조율해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공장은 뭐 다른 매물과 달리 이 대출이 많아. 자, 100억짜리에 90억을 대출해줘. 매매가액의 90%. 적게는 80%. 그래서 80 내지 90% 대출을 해주는데 이 비중도가 80 내지 90%의 비중도가 되는데 정작 공인중개사가 할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대출 상담사 금융 전문가가 브리핑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돈 대출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점장님 칙칙 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늘 이 대표님이 오늘 사무실에 오셨는데 지금 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쫓아온다. 우리가 할 거 없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자금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는 어깨 너머로 들은 얘기. 강아지가 식당계 3년이면 뭐? 멸치 액젓까지 넣어갖고 라면 끓인다. 그 정도의 또 오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깨 너머 한 품을만 엎혀 놔놓고 지금 지점장 오시니까 여기서 상담만 우리는 주소만 해주면 됩니다. 얼마나 쉽노? 그죠?
그래서 대출 상담은 전문가한테 맡긴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자,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계약 단계가 왔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오케이. 우리가 실행할게요. 그럼 바로 계약이야죠. 그다음에. 그럼 자, 계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계약을 할 때는 자, 여러분들이 중개 보수가 1,000만 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십만 단위는 없어. 공장에서는 최소가 몇 백에서 몇 천이야. 이런 걸 받으면서 몇십만 원 받아도 우리가 그냥 흑백으로 인쇄 찍찍해가 줄기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원룸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는 거 모르겠다. 공장은 몇백, 몇천만 원을 받으면서 흑백으로 인쇄한다. 내 논리 안 맞아. 무조건 칼라로 인쇄해야 돼. 칼라 이거 많이 안 먹어요. 그게 부담스러우면은 내처럼 이거 리필 하는 거 있지. 요즘 프린트 리필 하잖아요. 그죠? 쓰면 돼. 그리고 또 계약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표지가 있어. 표지. 엄청 중요합니다. 꼭 끼우세요. 거기 보면 표지에 MS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만철 전화번호 크게 나와. 그러면 그래가 철을 딱 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임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이전한다 하면 석 빼니까 뭐가 나온다? 안에 내용은 지가 알고 있는 거고 어느 부동산이니까 그때 막 찾아보는 게 아니고 계약서 석 빼면 맨 처음에 크게 탁 나오거든. 표지에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꼭 하셔야 돼. 임대 같은 경우는 2년, 3년, 4년 정도 되면 무조건 와. 지금 내가 광고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전에 계약했던 사람이 계속 전화 와.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한 5년, 6년만 열심히 해갖고 계약을 많이 해놓으면 그 밑바닥 깔아놓은 거 가지고도 나머지를 묻고 살아. 됐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계약서는 무조건 칼라, 표지는 꼭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예. 계약을 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들어가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 순서별 중점 사안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숙지, 매물 접수, 매물 분석, 매물 관리 이제 이런 것 좀 세부적으로 설명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제 그래 정말 하도 떠들어서 하길래 매력이 뭔가 매력이 있었으니까 나도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했고 우리 마누라가 오늘도 전화하고 잘 하고 있어요. 체크를 한다. 이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체크하는 것 같아. 나이도 먹은 할매가 6학년 6반이니까 내가 6학년 7반이고 한 살 차이인데 오빠야 해라 이러니까 오빠야 안 한대 이제는. 그러니까 뭔가 매력이 있어서 공장을 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공장의 매력을 흠뻑 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지 분석.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여러분들 토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는 해놔야 돼. 하는데 미개발 토지는 어려워. 맹지를 갖다 도로를 만들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막 여러 가지 어렵다. 거래 금액도 개발이 안 된 토지가 낮아. 토지 그걸 안 해놨잖아요. 그죠? 이게 낮고 건물도 아예 없고. 그런데 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완전 토지 다 돼 있는 공장 용지 차문자지. 그죠? 장 이러잖아. 알고 있어요? 아는 척 하는 거 아이가? 공중에 이번에 땄는데도 막 모르는 사람들 많던데 장 이러니까 이러더라고. 차문자. 차문자가 뭐예요? 두 번째 문제. 고상철이한테 배웠어요. 고상철이 요시 우리 고상철이, 최원철이, 정만철이 세 철이가 있어. 나는 무치가 않는 사람이야. 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개발된 게 단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래 금액이 높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건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규모가 억수로 크다. 규모가 산업단지 최소 평수가 500평. 그러면 400만 원 하도 20억이 20억. 맞죠? 그죠? 싼데요, 그거는 400만짜리는. 20억짜리 제일 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종류가 있는 데다가 매물 분석도 쉽고 안 어려워. 나머지 모르면은 내한테 전화하라 했대. 내한테 전화하기 싫으면 공무원 관할 지자체 공무원한테 전화해갖고 집원 불러주고 이러면은 싹 다 얘기해줘요. 근데 내 녹취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거 다 잘못하면 그 당신 책임질 수 있죠? 이러면은 그 사람 말 안 한다. 그 사람들도 두려우니까. 그건 뭐 그냥 상담을 하면서 녹취를 해놔야 돼. 아시겠죠? 지금 현재 주무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요렇게는 물어봐야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주무관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탁 녹취를 해놔놓고, 그래가지고 탁 녹취를 해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법인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즘에는 건축비가 지금 내가 아까 개발하는 거 하나 있다 그랬죠. 1472평 하나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토지 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철거비 얼마, 금융비용비 얼마, 중개보수 얼마, 이렇게 원가가 딱 잡아야 되잖아. 그 원가를 딱 잡아보는데 건축비는 350에서 4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축비라는 거는 이게 대지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은 어떻게 돼요? 공장은 공업 지역에는 건폐율이 몇 프로? 자신 없네. 자격증 내 검사할 거야 내가. 공장은 공업 지역은 무조건 70%야. 산업단지도 70%인데 국가 산업단지만 80%. 아시겠어요? 저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은 계획관리라고 있어. 계획관리 지역은 40%. 그것만 알고 있어도 돼. 나머지는 20% 되는 녹지지 이런 거는 농사와 관련된 건 차치하고, 공업지역은 무조건 70%인데 국가 산단만 건폐율이 80%다. 아시겠어요? 산업단지, 공업지역 전부 다 70%인데 비슷하게 큰 물류단지가 들어가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일단 그것도 뒤에 또 설명할 거니까. 그러면은 350만 원이라 했는데 350만 원에 나누기 곱하기 0.7 한번 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얼마 나와요? 200 한 5, 60, 70만 원 정도 나오죠. 평균을 치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개가, 제가 아무리 강의를 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리 뛰고 저리, 아까 앞에 봤죠? 방문각, 해커서 우리 협회, 여기 이제 메가랜드까지. 그거 말고 또 없을까요? 또 있다 이게. 부산에 가면 태닌텐도 있고, 다 있어. 내 제자들 많아. 팩토리는 태닌텐이 나한테 배워. 나한테 혼났다.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명단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야. 요거 백무 같으면 한 대 딱 던지고 싶던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머리를 숙였다. 자기 어머니 조상을 치고 배우러 온 거야. 얼마나 피곤했겠어. 온 의지로는 왔는데 도저히 제일 무거운 게 뭐다? 눈꺼풀이다. 그다음부터 내가 우리 사무실에 올 때까지만 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야. 나중에 사진 보면 이뻐. 나와 같은 띠동갑. 가서 돼지띠. 5학년 지금 몇 반이고 5학년 5반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와, 그다음부터 내가 머리 숙였다. 그렇게 배우려고 달라드는 사람한테 내가 감히 백목을 던져. 그건 지금도 잘해, 진짜. 자기도 이런 업을 하면서 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수시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 창문 그 강의실이 되어 있는 그 안에 자기는 있고 우리는 밖에 있는데, 이거 어째 됩니까? 그때 물어.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없었고 책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강의를, 여러분도 매 한 가지지만은 강의를 10명, 20명이 들었더라도 실제로 공장에 투입되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치면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세계도 늦지는 않다. 아시겠죠? 그런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 이래 정책적 지원, 아까 정책 자금 있다 그랬죠? 있고, 나머지는 매물,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사람이 너무 쉽다. 중개를 하는 데는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토지하는데 주택을 내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나도 왜 주택 안 해봤겠어 해봤지. 하니까 따라가 봤어.
따라가니까 주택을 하는데 방충망 구멍 났다고 따지더라고. 뭐 따져야 되는 걸 맞기야 맞지만은 와, 저거까지 내가 체크해 줘야 되나? 체크는 해주는 게 맞기는 맞는데 내가 진짜 내 15이라 그랬잖아요. 피똥 터지게 내 공부했는데 방충망이라니까 막 다리 힘도 풀리고 하기 싫더라고. 근데 이제 그 계약하는 것도 옆에 봤다. 2억짜리인가 그래. 2억짜리니까 0.5% 얼마? 100만 원. 0.5면 2억짜리 같으면 진짜 일할 끼네. 2억짜리 100만 원인데 나라에서 너무 많다. 적게 받아라. 한도액을 정해서 80만 원을 만들어 놨어. 알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끼인데 중개보수. 이야, 내가 지금 20년 넘은 사람인데 알고 있는데. 자, 근데 80만 원 정해놨는데 계약을 하면서 사모님 중개보수 80만 원입니다. 이러면 어째요? 숨 넘어가는 소리 난다. 진짜 숨을 들이켜. 그 행동은 뭐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기가 찰로로서 숨이 넘어간다. 그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데? 40만 원, 30만 원. 그래 나중에 그거까지는 내가 관여 못 하겠고 어쨌든 상대가 주부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내가 이거 업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싹 주택을 지압했다. 그때 주택 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 사무실 주변에 빌라 같은 거 있으면 소장님이라 그 바로 뒤인데 내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니 가라 빨리. 니 3분의 2 가져가고 네 소주 한 잔 가면 돌아야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있는 거니까 안 한다 할 수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하는데 일단 주택 매물하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런데 공장은 다들 사업자다 이말 사업자. 중개보수를 너무 편하게 받아. 진짜 그게 너무 메리트 있어요. 왜? 일반 사업자 아니면 법인이나 내가 그랬잖아요. 돈이 1,200만 원인데 부가세 합쳐가 1,320만 원이잖아요, 그죠? 중개보수 1,200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생계사서 발행 제가 전자로 해가 발행해 드릴 테니까 사업자 등록증 딱 받아가지고 그대로 치갖고 발송 끝. 김양아 그 뭐 격리겠지. 계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딱 그 미리 양식을 하나 해 만들어놔요. 내 보면 있어. 중개보수 계좌번호 딱 이래갖고 입금 계좌번호 이래갖고 만들어놨어. 입에서 안 나고 손에서 났다. 이렇게 보낸다. 그럼 그냥 들어와. 너무 그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제 얘기로만 접하지만은 실제로 그걸 한번 접하게 되면은 상당한 메리트 중개로서 중개 공인중개사 사기집을 딴 거에서 잡으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자 그다음에 언제 상강이네. 우리 3시간 지났습니까? 오늘 좀 내 진도 참 빠르다 그죠? 근데 뒤에가 좀 늦거든. 자 시작을 위한 준비를 뭐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시간이 출퇴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출퇴근하는 시간에 막 하루에 1시간 쳐도 왕복이면 2시간을 갖다가 길바닥에 허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직장과 내 주거를 가깝게 해라. 진짜 그 시간을 하루에 2시간이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절반으로 줄인다. 하루에 1시간 드리는 시간을 드린다고 하면은 1시간을 한 달에 20시간 그죠? 1시간만 줄인다 하더라도 20시간 1년이 뭐? 240시간이면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내 지금 어도비 인디자인 가지고 책 막 쓰고 있는데 그 강의 다 들었거든. 하루에 1개나 2개가 꼭 들어봐요. 진짜 중개벌 업그레이드 합니다. 고급화가 됩니다. 꼭 하세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꼭 돈도 안 들잖아. 유튜브에서 전부 공짜예요, 공짜. 방법이 뭐? 내가 아까 모니터 2개 쓰랬죠? 듀얼 모니터 쓰라고 했잖아. 그럼 아침에 자고 올라가거든. 보다가 자고 먹고 자다가 멍텅 다시 보고 제대로 인식을 못했으면 한 번 더 듣고 얼마나 좋은데 리바이벌 해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래갖고 나는 강의를 들으면 또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을 딱 캡처해갖고 딱딱딱 보관해놓고 설명을 옆에 부연 설명 다 달아요. 그래가 그걸 딱 저장 보관해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내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개발을 좀 해놔야 돼.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글자로 잘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파워포인트 깨끗하게 파일 이리 만들어가 하는 것보다는 못해. 그래서 이런 파일을 딱 만들어 갖고 현황서를 딱 디미는 거 하고 설명하러 막 글자로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고급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위한 준비를 뭐냐 하면은 자 공장은 전부 다 자동차로 이동한다. 그래서 사무실을 얻을 때 뭘 생각해야 하면 캡처도 잘해온다. 그죠? 눈이 확 들어오지, 그죠?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몇 대? 아, 좋다. 아, 내가 박수 한번 쳐주고 싶다. 왜 그러냐면 자기 차 한 대, 손님이 계약할 때 되면은 2대가 오잖아. 매도, 매수, 임대, 임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 3대를 파킹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돼. 만약에 3대가 도저히 안 되겠다. 2대. 내 차가 어디 피신시켜 놓으면 되지. 그죠? 왜든 손님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거는 꼭 필요하다. 자, 제가 있는 사무실이 부산의 산업용품 산업단지 있는 여기, 유통단지 있는 이쪽입니다. 제일 좋아, 거의. 왜? 공장 그 대표들이 이 공장 물품, 용품을 사러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여기거든. 이 인근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다. 자, 아까 내가 캡처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랬죠. 공부 서류도 캡처, 사진도 일부 캡처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그 수많은 아까 자료 아까 등록하는 거 있죠, 그죠? 글쓰기 해가지고 올리는 거 있죠. 그 많은 자료를 뭐로 보낸다 하면 이 send anywhere 이거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도 부산에 있는 동기한테 보낼 수가 있대. 6자리 숫자 내가 불러줘. 1, 2, 3, 4, 5, 6 딱 하면 거기서 1, 2, 3, 4, 5, 6 딱 입력만 쳐보면 쫙 받아간다. 왜냐면 이거는 이거 강의 내가 할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send anywhere가 뭔지 이래갖고 유튜브 딱 치면 사용 방법 쫙 다 나오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서류를 열람을 하는데 인터넷 등기소라는 게 있어. 요즘 하나의 정보,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 공장에는 간혹 가다가 신탁 우리가 매물을 임대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신탁을 했을 때는 뭘 열어봐야 돼요? 에? 신탁에는 종류가 3종류가 있다 이거라. 매도 신탁, 관리해달라 관리 신탁, 돈 빌려달라 담보 신탁, 이 3종류가 이래 있어. 그러면 이게 담보 신탁인지 매도 신탁인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뭐 갖고 확인하냐고? 예? 아니 36회 맞아요? 미치겠네 진짜. 맞습니까? 옛날에 땄어요? 지금 땄어요? 지금 땄어요? 그럼 알겠네. 그럼 얘기해봐요. 예? 신탁? 원부. 나 참 미치겠다. 신탁 원부. 등기부를 열려면 하면은 신탁 원부는 옛날에는 맨 최초에는 등기소 직접 가서 열람을 내가 발급받았거든. 근데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로 이렇게 뗄 수 있는 방법이 됐는데 두 번째는 됐는데 금액이 비싸. 10,000원인가 이런다 이거. 한 통 떼는데. 그래도 내가 김포 매물을 만약에 이까지 와서 뗀다고 하면 이까지 와야 되는 걸 떼는 게 더 가성비가 좋지. 그런데 요즘 또 바뀌었다 이게. 우리가 인터넷 등기소 여기 들어가서 열람한다고 결제를 하잖아. 결제 얼마? 700원. 아직 한 번도 안 떼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그걸 인정.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 그런데 700원 결제를 딱 하면은 그 등기부를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 열람하면서 로그인을 꼭 해야 돼. 대신에 로그인을 하고 등기부를 열람을 하게 되면 열람하고 난 뒤에 신탁 원부가 쫙 나와. 열람한다 책을 10,000원짜리 주는 거를 여러분 지금 10,000원짜리 한 건에 10,000원 드는 걸 지금 정보로 지금 안 들게 하잖아. 이거 적어놔야지. 뒤에 또 있어요. 꼭 내가 강조를 할 테니까 계약 안 하고도 돈 벌게 해주는 방법 많다니까 내가. 아시겠죠? 신탁 원부 돈 안 들어요. 700원으로 다 해결한다. 일단 신탁 원부. 자, 그 다음에 일사편리 부산.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 예전에는 없었는데
다시 해가지고 일사편리 뭐 서울 뭐 이렇게 쳤는데 이제는 할 필요 없다. 부산 거 열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김포는 여기 경기죠. 여기 경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쭉 가다 보면 어디 있노? 경기 어디 있노? 여기 있네. 경기를 탁 클릭하면 바로 링크가 바로 걸린다 이 말이야.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 이제 잘 만들어놨더라고. 그런데 들어가면은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들어가면은 여기서 세 가지를 열어봐요. 건축물 정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개별 공시서 이 세 가지를 열어봅니다. 아시겠어요? 네. 토지 정보 이까지는 이거하고 중복되니까 할 필요 없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공장에서는 요 세 종류 끝에 요 세 종류가 중요한데 건축물 정보지 건축물 대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이 다 있다. 다 있는데 한 가지 딱 없어. 뭐가? 소유자 정보만 없어. 이게 홍길동이다, 김갑동 거다. 아 이게 없어. 그걸 알 필요 있다 없다. 건축물 대장에 알 필요 없다. 왜? 등기부 열어서 나중에 보면 다 나올 건데. 자, 등기부에 김갑동 건축물 대장에 정만철 됐으면 누구야? 자, 등기부에 홍길동 저 건축물 대장에 정만철 됐으면 누구 겁니까? 이 건물은? 와, 내 돌겠네. 진짜 좀 일라 얼차례 한번 쉬게. 등기부에 홍길동 대가 있고 건축물 대장에 정만철로 대가 있어. 과연 이 공장은 누구 겁니까? 등기부 우서입니다. 권리관계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용도가 이거는 건축물 대장에는 공장대가 있고 등기부에는 이게 상가 건물로 돼서 이게 뭡니까? 공장이다 이 말이야. 뭐 건물과 관련돼서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 토지와 관련되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우선. 아시겠어요? 나 죽겠다. 힘들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정부 24시. 정부 24시는 원래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나머지 기타 서류는 개인 정보 때문에 자기 거는 열람할 수 있는데 제3자 타인 거는 열람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서류를 열람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제3자 거는 열람이 안 됩니다. 근데 제3자 거를 열람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한해서.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거는 적어서 중요한 거라. 디스코. 우리 밥은 1시에 먹기로 합시다. 예? 그래서 디스코 하면 한번 또 디스코 한번 쳐야지. 예? 또 나이트 안 댕기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댕기 다 갔다 이 말이네. 예. 왜든 부동산 디스코 치면 이렇게 딱 로고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사이트에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하면은 자기 메모를 올릴 수도 있고 아주 유용하게 기념하게 쓰는 게 많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코 딱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지번을 딱 칩니다. 사상구 개법동 580-10 딱 치면은 이렇게 탁 뜬다 이라. 그다음에 이게 언제 매매됐다는 게 다 떠. 옛날에 요즘 실거래 신고를 다 하니까 그 자료가 여기 다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 봐, 매매 85억대가 있죠. 예? 매매 85억대가 있고 하여튼 예전에 요 매매된 거 요 보면 주변에 매매 사례가 17년도 05월 달에 302만 원 요걸 딱 클릭하면 규모 면적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디스코는 꼭 깔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업에 상당히 공장 아니더라도 많이 활용되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디스코 탁 뜨니까 제끼 뜬다 안 뜬다. 책이 없어서 탈이지. 10년 전에 사진 갖고 오라 모으니까 이제 미안해서도 사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 보면 지도, 청량, 평, 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요즘은 평 못 쓰게 하거든요. 제곱미터 쓰라 하지만은 필드 현장에서는 평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평을 딱 클릭을 하고 나중에 검색 들어가면은 몇 평으로도 나오고 제곱미터를 알고 싶으면 제곱미터 클릭하면 제곱미터도 나옵니다. 자, 위성으로 이렇게 보는 사진이다. 위성은 내가 정면을 받고 측면을 봤는데 뒤에 공장이 있는 점지를 내가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못 들어갈 상황이면은 어떻게 봐야 돼?
위성으로 이렇게 뒤에 건물이 있다 없다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위성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지세, 지형인데 이거 지세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 산에 보면 산 계곡 높이가 얼마나 깊냐, 이거는 사실 공장에 거의 필요 없어요. 잘 안 써. 아시겠죠? 아주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막 우리 언덕이 막 올라가가지고 막 공장이 이렇게 깎아지는 듯이 한 그런 공장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지세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 요즘 여러분 번면이 뭔지 아세요? 아십니까? 번면. 예. 네.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렇지, 그 경사면. 이게 예전에는 요 면이 번면이거든. 경사. 여기 막 뭡니까 이거 큰 바위똥을 덩어리가 축대에 이렇게 사놨잖아요. 이걸 이제 이랬는데 요만큼의 이걸 갖다 번면이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런 게 없어. 그냥 막 바로 깎아지르듯이 이래 갑니다. 이 면적을 이것도 살리는 거야. 그만큼 건축 공법이 좋다는 거지. 그냥 깎아지르는데 무서워.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 철망 해놔놓고 그냥 여기 그냥 다 선다 이거. 요만큼 살리겠죠, 면적을. 그죠? 그래, 번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힌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이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부동산 디스코 딱 들어가면은 이게 칼라로 나와. 지역별 칼라로 나온다. 칼라. 아시겠어요? 빨간 게 공장 지역이라, 노란 건 이거 뭐라 해놨어요? 일반 주거지로 되어 있잖아. 주거지기 돼. 그죠? 주거지기 돼. 그러면은 어느 부동산에서 광고를 올려서 500평 아니면 뭐 산업단지 아닐 때 예를 들어서 300평 무슨 공장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데 찍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만 찍어보면 된다. 요거만 탁 찍으면은 여기 아까 평수 나온다고 그랬죠? 몇 평이라고 딱 나와. 그러면 300평 매물이 올라왔는데 딱 찍으니까 298평 나오면 300평이 아니다. 300평이 돼. 그 바운다리 들어가는 걸 다 찍어. 그래서 이제 매물을 확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남이 광고 올린 걸 무조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유사 규모의 평수를 클릭을 해서 이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규모별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0평 규모가 5개가 나와. 예를 나왔다고 칩시다. 5개를 DM 발송 날려버린다. DM 아시겠어요? DM 발송을 딱 날리면은 그 대표들이 내 보낸 DM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바로 쓰레기통 바로 쳐야 본다. 그럼 내가 왜 보내? 돈을 들여갖고 왜 보내? 다 이유가 있다 이라. 보내놔놓고 2, 3일 뒤에 그 공장을 방문할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며칠 전에 안내문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 손님이 있어서 혹시 공장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은 제가 이거 한번 안내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게 맞아 떨어져 버리면은, 분명히 매물로 나온 것은 이거 봐라, 어찌 알고 왔지? 이러면서 우리 공장도 한번 해보세요. 뭐 그 매물 찾아내는 거고, 맞죠? 그런데 제2 A, B, C, D 중에서 한두 개가 그래요, 나도 안 그래도 공장을 옮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공장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옮길 계획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매물 또 접수를 받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오늘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오늘 매물 접수한 데는 상당히 폭이 넓다 그랬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많다. 넘친다.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물 찾는 건 상당히 쉽다. 그래서 이 디스코로 들어가면은 탁탁탁탁 찍어보면은 금방금방 나와요. 여기 왜 평수가 바로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청량자 거리 면적 이랬는데, 여기 이제 청량에 딱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한 3필지, 4필지가 한 공장으로 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필지가 이렇게 돼가 있대요. 옛날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을 해서 손으로 그렸어. 이렇게 우리 유치원 가면은 외곽선 이렇게 그리잖아요. 크레용 가지고. 색연필이라나 크레용이라나 색연필이네. 그죠?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이 외곽지역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는데 디스크 딱 들어가서 탁 찍으면 890평 탁 이거 나오고, 탁 찍으면 이번에 380평 탁 찍으면 집은 나오고 평수 나오고, 탁 찍으니까 475평 나오고, 합계가 나오고, 면적 합계 나오고, 공시지가 합계 나오고, 다 나와.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손으로 그릴 필요도 없고, 각 필지마다 면적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한 필지에 예를 들어서 890평 하면 금방 찾아내겠지만, 두 필지를 합산해가지고,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1370평 아닙니까? 그죠? 1370평이라 광고를 하는데,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 옆에 거 하나 콕 찍어보니까 딱 나오는 거야.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찾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그래, 매물이 없어갖고 내가 공장 못 하겠습니다 소리 하면은 큰일 난다. 저한테 진짜 그거는 혼나는 거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거리는,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찍고 이래서 거리가 이렇게 표시가 딱 나와요. 거리 몇 메다 이래가지고. 나머지, 왜 그러려면 공장에 거리가 몇 메다 정도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 요청사항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럼 먼저 한번 찍어봅니다. 아, 대표님, 요거 딱 소개하면 딱 좋겠는데, 이 거리가 안 맞는데 한번 보실랍니까? 이래가지고, 안 맞다 하면 아예 피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고, 이제 각종 데이터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토지와 개별 공시가 이제 연도별로 지가가 어떻게 상승돼가 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건 또 막 자료로 이렇게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제 건물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상세히 나옵니다. 몇 평, 뭐 높이 10.17. 근데 여러분들이 높이하고 층고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높이는 이 높이입니다. 이 높이.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높이는 이 높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청고하는 것은 이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청고는 기울기를 줬죠? 왜 줬어요? 구배를 줬잖아. 이건 왜 줬어요? 비 오면 흘러내리라고 구배를 준 거고, 이건 아무 장이 필요 없고. 왜 청고를 어깨 높이냐 이라 하면은, 여기서 호이스트가 걸려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활동, 작업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죠? 예. 나머지는 좀 더 하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청고와 높이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지상 2층, 지상 1대가 있는데,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또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게 있고 합산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열과 성을 다해서 넘어왔는데 했다에 물이 좀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부터는 좀 쉬었다가 우리 식사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피로하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바로 시작해서 못하게 되면은 6교시 안 마치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가 좀 늦겠다 싶으면은 그거 합니다. 그 뭡니까? 비우러 가는 데를 좀 줄이고 그래 하도록 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꼭 좀 지켜주세요. 제가 이거 막 마음은 급한데 막 안 와가지고 시간 5분 10분 이게 자꾸 누적되면은 한 30분 이상 딜레이가 돼. 그죠? 여러분 이왕 비싼 돈 들여갖고 저한테 뽑을 거 다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있는 만큼 다 짜내볼 테니까. 예, 일단 식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